안녕하세요. 강선미입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 기본과정 공시법 22번째 시간으로 근저당권에 관한 등기, 말소등기, 그리고 부기등기에 대해서 정리를 하여 보았습니다. 먼저 근저당권에 관한 등기를 보겠습니다. 지속적인 거래 관계로부터 장래 증감 변동하는 다수의 불특정 채권을 결산기에서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려는 저당권입니다. 결산기에서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려는 저당권. 중간에 채무는 변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맥시멈으로 어떤 한도를 정해서 거기까지만 담보를 하는 그런 것을 말하고, 저당권과의 차이점은 일시적으로 채권이 0이 되거나 다른 권리자에게 이전되어도 근저당권은 소멸되지 아니한다. 이것이 특징 하나고요. 채권액이 아니라 채권 최고액을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맥시멈 어떤 금액이 되는 거고, 이자에 관한 사항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세 개가 그 저당권과의 차이를 가지고 있는 특징이 되겠습니다. 근저당권 신청할 때 필요 정보는 채무자, 그리고 채권 최고액, 근저당권이라는 취지, 이것이 필요적 기록입니다. 채무자, 채권 최고액, 근저당권이라는 취지. 임의적 기록은 부합물이나 종물에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약정, 미치지 않는다는 약정, 그리고 존속기간, 이것이 임의적 기록이 되겠습니다. 채권 최고액, 반드시 단일하게 기록하여 제공하여야 하고,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수인, 여러 명이라고 할지라도 채권액을 구분하여 기록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 명이라고 할지라도 채권액을 구분하여 기록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근저당권 이전, 화면 좀 올려서 보겠습니다. 근저당권의 이전입니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이다. 그리고 확정된 후다. 이렇게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이라면 그 피담보채권이 양도 대위 변제된 경우에 이것을 원인으로 해서 근저당권 이전 등기 신청할 수 없습니다. 확정되기 전에는 양도 대위 변제되었다 해도 그것을 원인으로 근저당권 이전 등기 할 수 없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확정된 후에는 양도 또는 대위 변제가 있다면 저당권 이전에 준하여 그 형식으로 똑같이 이전 등기 할 수 있다. 등기 원인은 확정 채권 양도, 확정 채권 대위 변제 등으로 기록합니다. 이때 근저당권 설정자가 물상 보증인이거나 소유자가 제3취득자라도 그의 승낙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첨부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확정된 후라면 저당권 이전처럼 할 수 있다. 근저당권 이전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저당권 변경 등기를 보자면 채무자 변경 같은 거는 됩니다. 피담보채권 확정 전이다 후다 상관없이 변경 등기 가능합니다. 채무자 변경은 아무 때나 가능하고, 변경 등기는 부기 등기로 합니다. 다만 이해관계인이 있을 때는 그의 승낙서나 대항력 있는 재판 등본 첨부하지 못한다면 주등기가 되겠습니다. 부기 등기로 하는데 이해관계인이 있을 때는 첨부해야 되지, 만약에 첨부 못한다면 주등기로 올라가게 됩니다. 근저당권 말소등기, 저당권과는 달리 피담보채권의 소멸만으로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피담보채권의 소멸만으로는 소멸하지 않고 기본 계약의 해제 아니면 이런 사유로 종료되어야만 말소등기 신청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소멸 사유를 보자면 설정 계약의 해제나 취소, 근저당권의 포기, 혼동 이런 것들, 이런 원인으로 해서 근저당권은 말소가 들어갑니다. 피담보채권의 소멸만으로는 소멸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변경등기 그리고 경정등기는 아주 짧게 몇 가지만 이렇게 포인트만 적어봤습니다. 우선 변경 경정등기 할 때 어떤 걸 주등기로 하느냐, 뭘 부등기로 하느냐. 부동산 표시의 변경 경정등기는 언제나 주등기로 합니다. 부동산 표시의 변경 경정등기는 언제나 주등기이고, 등기 명의인 표시의 변경 경정등기는 언제나 부기등기입니다. 부동산 표시의 변경 경정은 주등기, 등기 명의인 표시의 변경 경정은 부기등기. 그 다음에 권리의 변경 경정 등기는 부기등기입니다. 부기등기. 단 이해관계인이 있는데 승낙서 등을 첨부하지 못한다. 그랬을 때는 주등기가 되겠습니다. 권리의 변경 등기는 부기등기지만 이해관계인이 있다. 그런데 승낙서가 없다. 그러면 주등기가 됩니다.
그리고 경정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먼저 할 수 있는 경우는 법정 상속분대로 등기된 후에 협의 분할에 의하여 소유권 경정등기, 예, 이건 가능합니다. 법정 상속분대로 먼저 등기가 되어 있는데 등기된 후에 협의를 다시 한 거죠. 다시 분할하기로. 그래서 이루어진 소유권 경정등기, 이것은 경정등기 가능하고 나머지 부분은 경정등기를 할 수 없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저당권 설정 등기로 바꿔달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소유권 이전 등기가 저당권 설정 등기 바뀔 수 없고 저당권 설정 등기를 전세권 설정 등기로 바꿔주세요. 이거 안 되고 권리자를 갑에서 을로 바꾸는 거 당연히 안 되겠죠. 또 갑과 을의 공동소유였는데 병과 정의 공동소유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 당연히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말소등기 화면 좀 올려볼게요. 말소등기를 보겠습니다. 등기사항의 전부가 부적합한 경우에 당해 기존 등기의 전부를 소멸시키는 등기입니다. 이게 전부가 중요합니다. 전부 요건이에요. 대상은 모든 등기 말소 가능하고요. 다만 말소등기를 말소한다. 그런 것은 안 됩니다. 말소등기에 대한 말소등기만 없어요. 이것은 말소회복등기로 합니다. 말소회복등기로 말소등기를 살릴 수는 있습니다. 부적법의 원인은 원시적으로 원인 무효 같은 거 아니면 후발적으로 발생한 채무 변제로 인한 저당권 소멸 같은 거 아니면 실체적으로 원인 무효의 취소 같은 거 아니면 절차적인 어떤 오류 중복 등기 같은 거 이런 것들 모두 가능합니다. 원시적, 후발적, 실체적, 절차적 모두 말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 원인으로 말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다만 이제 이런 게 중요한 거죠.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다면 승낙서 꼭 첨부해야 되고 첨부하지 못하면 말소 못합니다. 각하되는 거죠. 이거는 그냥 뭐 상식적으로 아주 이해가 잘 되죠. 이해관계가 있는 것이 버젓이 두 눈 뜨고 살아있는데 그것을 그냥 띡 하고 말소시킬 수가 없겠죠. 당연히 승낙서 첨부하지 못하면 각하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주등기 말소할 때는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 명의의 부기등기 요거는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예, 이제 요거 4번이랑 5번을 좀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그대로 이해하자면 이제 주등기는 부기등기라는 것은 주등기에 언제나 적이 있는 거잖아요. 종속되어 있는 거니까 이건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등기를 말소할 때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 명의의 등기는 뭐 이 이해관계인이 어떨지 뭐 속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부기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예, 이 부분은 4번이랑 5번은 헷갈리지 마시고 그럼 이해관계인이 뭐냐? 그러면 이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람이죠. 손해를 일단 기본적으로 가지고 가시고 지상권 말소 시에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자 지상권을 잡고 있어요. 이 뭐 저당권자는 그쵸? 돈을 빌려주고 저당을 잡았는데 지상권을 목적으로 잡고 있는데 그 지상권이 말소된다 그러면 이거 큰일 나죠? 그 사람은 이해관계인이 맞고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 시에 그 부동산에 관한 저당권, 지상권, 가압류 모두 소유권 보존 등기가 뭐 어쩌다가 말소가 되려는지 뭐 그 이유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보존 등기가 말소되면은 예를 들어 어떤 건물을 하나 짓고 그 건물에 대한 보존 등기를 해놨는데 그걸 말소한다? 그럼 뭐 실제적으로 실제 이 현상은 사실은 어떨지 모르지만 서류상으로는 지금 그 건물이 사라지는 거죠. 그쵸? 서류상 등기상으로는 지금 사라지는 거니까 그 부동산에 관한 저당권, 지상권, 가압류권자들 당연히 이해관계인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다음에 갑에서 을로 소유권 이전된 후에 을이 병에게 저당권을 설정했대요. 그러니까 을이 병에게 저당권을 설정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병에게 돈을 꾸고 그쵸? 병이 지금 저당 잡았다는 거죠. 을이 돈을 꿨겠죠? 이걸로 보면 그런 거죠. 그러면은 을이 뭐로 꿨겠어요? 자기의 그 소유권 이전 등기로 껐을 거 아니에요. 이거로. 그쵸? 자기한테 소유권이 있으니까. 그럼 이걸로 껐는데 지금 이전 등기를 말소한다 그러면 이 병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할 때 이 병은 당연히 이해관계인이다. 이렇게 되고요. 이것도 화면 좀 잘렸네요. 잠깐만 올려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해관계인이 아닌 부분입니다. 저당권 말소 시에 그 선후의 저당권자. 저당권을 뭐 한 집에 저당권자가 이제 3명이 있다. 그럴 때 B가 사라진다. B 등기가 사라진다. 그럴 때 A나 C가 손해볼 일은 없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해관계인이 아닙니다. 또 지상권 말소 시에 그 선후의 저당권자. 예, 지상권 지금 뭐 말소되는 이 마당에 말소되면 뭐 남들은 다 좋지 뭐 안 좋을 일이 뭐가 있어요. 그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자도 아니고 그냥 순번으로 그냥 A가 저당권이고 B가 지상권이고 C가 저당권이다. 그럴 때 E가 뭐 사라진다 그래서 안 좋을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후의 저당권자 이런 사람들은 이해관계인이 아니고 선순위의 소유권 말소 시에 후순위 소유권자 이 사람은 이해관계인이 아닙니다. 이건 이제 이것을 읽어보면 되는데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소유권 이전된 경우에 을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만약에 말소된다면 예, 중간에 가운데 사람이 말소된다면 병은 세 번째 사람은 무권리자로부터 권리의 이전을 받은 것이어서 당연히 먼저 말소되어야 할 권리입니다. 이해관계인은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병은 그냥 무권리자로부터 이전받은 권리이기 때문에 말소됩니다. 을이 가운데 있는 이전 등기가 말소될 때 그래서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이번에는 말소 회복 등기를 보겠습니다. 등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경우에 그 말소된 등기를 회복하고 말소 당시에 소급하여 말소가 없었던 것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기를 말소 회복 등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회복 등기로 제3자에게 불측,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손해를 줄 염려가 당연히 없어야 되겠죠. 당연히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판단 시기는 회복 등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회복 등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이거는 말소 등기 시가 아니라 말소 등기 이후로 회복 등기까지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이에 지금 제3자가 등장을 한 거죠. 그러면은 이때를 기준으로 해서 이 제3자를 살려야 되는 거죠. 당연히 기준은 회복 등기 시가 되겠습니다.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의 승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말소랑 말소 회복은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 승낙이 필요하다. 꼭 필요하다. 그 부분 알아두시고요. 이해관계인의 성립에 관하여는 판례는 회복 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 양립할 수 없는 등기는 말소의 대상이 될 뿐이므로 그 등기 명의인은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회복 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는 말소의 대상일 뿐이지 이해관계인은 아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말소 등기 회복할 때의 이해관계인을 보겠습니다. 선순위 저당권 등기의 회복에 있어서 후순위 저당권자. 앞에 있는 저당권이 살아나면 뒤에 있는 저당권은 당연히 이해관계인이죠. 죽었던 애가 살아나면 또 밀릴 거 아니에요. 그쵸? 다시 또 자리를 잡고 있는 거니까 후순위 저당권자 이해관계인이죠. 선순위 저당권 등기에 있어서 후순위 지상권자. 이거랑 이제 뭐 엇갈리는데요. 저당권, 지상권 다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선순위 지상권 등기의 회복에 있어서 후순위 저당권자. 앞에 있는 애가 죽었다가 살아나면 뒤에 있는 애는 이 지상권, 저당권은 다 똑같이 이해관계인이 된단 말이죠. 경매에 넘어간다 그럴 때 돈을 가져갈 애들이 다시 생기는 거잖아요. 그쵸? 먼저 가져가는 애들이 생기는 거니까 이해관계인이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해관계인이 아닌 경우는 지상권 아니면 전세권 등기를 회복함에 있어서 그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자. 이 사람은 이해관계인이 아니죠. 지금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잡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은. 저당권은 이거를 잡고 있는 거예요.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그러니까 그게 죽었다가 살아나면 이 사람은 좋은 거죠. 좋으면 좋았지 이 사람이 손해날 일은 없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해관계인이 아니고 2순위가 지상권이 회복이 된다. 그럴 때의 1순위 저당권자. 이건 아무 상관이 없죠. 내 뒤에 있는 애가 죽었든지 그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든지 무슨 상관입니까? 1순위인데 이거는 이제 이해관계인이 아니고 2번 소유권 이전 등기에 회복할 때 4번 소유권 이전 등기의 명의인이다. 이 소유권은 지금 저기가 양립이 안 되잖아요. 그쵸? 양립이 안 되기 때문에 무조건 이거는 말소가 되는 거 4번이 말소가 되는 거지. 2번이 살아났는데 그쵸? 살아났는데 4번은 그냥 말소가 되는 거지 이해관계인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전부 말소 회복 등기는 주등기에다 하고요. 일부 말소 회복 등기는 부기등기로 합니다. 전부 말소 회복 등기는 주등기, 일부 말소 회복 등기는 부기등기입니다. 이번에는 부기등기를 보겠습니다. 그 자체로 독립한 순위번호를 갖지 않고 기존의 어떤 주등기의 순위번호를 그대로 사용하여 1-1, 1-2 등으로 행하는 등기를 부기등기라고 합니다. 부기등기를 하는 목적은 기존의 등기와 동일성
또는 연장임을 표시하고자 할 때입니다. 변경등기, 경정등기, 환매특약등기, 예, 권리의 변경등기는 부기등기로 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전세금이 올라간다. 전세금이 오른다. 그럴 때 그때 변경등기 같은 거는 부기등기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환매특약도 마찬가지죠. 그 환매특약을 가지고서 매매계약을 한다 그럴 때 같이 동시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동일성이죠. 동시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또 부기등기로 하고 기준의 주등기와 동일한 순위 또는 효력을 그대로 보유시킬 필요가 있을 때 이때도 역시 부기등기로 합니다. 그래서 동일성, 연장, 표시 아니면 동일한 순위를 가지고 있기 위해서 부기등기를 한다. 이렇게 되고 부기등기 순위는 언제나 주등기 순위에 따르게 됩니다. 이제 언제나 부기등기를 보겠습니다. 환매특약등기, 권리질권등기, 권리소멸의 약정등기, 직권경정등기, 등기 명의인 표시의 변경경정등기, 가등기 이전등기, 예, 가등기 이전등기까지 여기까지는 언제나 부기등기가 되겠습니다. 환매특약등기, 권리질권등기, 권리소멸의 약정등기, 직권경정등기,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경정등기, 가등기 이전등기. 언제나 주등기를 하는 경우는 소유권 보존 이전등기, 멸실등기, 네, 멸실등기는 표제부에 하죠. 표제부에 멸실이라는 뜻, 뭐 그 원인, 뭐 이런 것을 기록한다 그랬던 것 같은데 멸실등기도 언제나 주등기이고 말소등기, 예, 말소등기도 부기등기 자체가 없습니다. 멸실등기, 말소등기는 주등기로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부동산 표시의 변경경정등기 주등기로 합니다. 표로서 주등기, 부기등기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주등기와 부기등기를 표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권리의 이전이라면 소유권 이전은 주등기고 소유권 외에 다른 권리의 이전이면 부기등기입니다. 저당권 설정이라면 소유권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한다면 주등기이고 소유권 외의 지상권이나 전세권에 저당권을 설정한다면 부기등기가 되겠습니다. 압류나 가압류 같은 처분 제한의 등기라면 소유권의 처분 제한은 주등기,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해서 처분 제한을 한다. 그럼 부기등기가 되고 가등기다. 그러면 본등기가 주등기면 가등기도 주등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의 가등기다. 그러면은 주등기다 해야 되겠죠. 소유권 이전 등기가 주등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본등기가 부기등기라면 가등기도 부기등기입니다. 그러니까 소유권 외라고 그랬으니까 뭐 전세권 이전 등기가 있다. 그러면 전세권 이전 등기 청구권의 가등기 이렇게 되면 전세권 이전 등기가 여기 부기등기이기 때문에 그 가등기도 부기등기가 되겠습니다. 변경 경정 등기라면 이해관계인이 있으면서 승낙서가 첨부되지 않았다. 그랬으면 주등기고 이해관계인이 아예 없다거나 이해관계인이 있어서 승낙서가 들어갔다. 같이 첨부됐다. 그러면 부기등기가 되겠습니다. 말소회복등기는 전부 말소회복등기일 때 주등기로 하고 일부 말소회복등기일 때는 부기등기로 하게 되겠습니다. 주등기를 말소하면 부기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하게 됩니다. 주등기를 말소하면 부기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서 공시법 22번째 영상 근저당권에 관한 등기, 말소등기, 부기등기에 대해서 영상을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